오프닝 건너뛰기가 뜨는 지점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흑백 요리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넘기는 장면이잖아요. 디테일을 위한 디테일. 그러니까 업계 선수들은 알아주겠지 하면서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세계관. 다 쓸데기 없다. 결국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근데 자기 만족이다. 네네네. 흑백요리사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만화적인 장치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거기서 관심을 가졌던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장치라고 한다면 언더독과 히어로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한 명은 이미 인정받은 히어로고 한 명은 인정 못 받은 언더독인데 이 두 개를 붙이는 발상을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소비자로서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처음에 만화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전혀 만화적인 장치로서 의도한 거는 아닌데 그걸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백수저들을 다 리프트를 태웠어요?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만화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원피스 4황 같잖아요. 이러고 올라오는데. 그쵸.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근데 리프트는 또 쇼에서도 많이 쓰는 장치니까 사실. 그죠. 그 이제 막 만화적인 느낌으로는 전혀 생각 안 했고 그냥 그 장면이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그랗게 내려다보도록 만들진 않아요, 보통.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당연히 시청자들이 흑수저를 많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진짜 언더독이니까 누가 봐도 언더독이고 그러면 응원은 항상 언더독을 사람들이 응원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근데 까보니까 사람들이 백수저들을 더 좋아하는 거야. 요즘 시대는 이 공정에 대한 것이 분명히 다르다. 옛날에 이제 감각이. 어쨌든 기계적인 평등이고 진짜로 모두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돼가 공정이었다면 요새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해온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물려받고 어떻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에 대한 출발선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두고 시작하는 것도 또 다른 공정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약간 성숙한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백수저들을 약간 생각보다 응원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어. 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고. 그러셨군요. 추가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그 러쉬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는 F1 레이싱 하는 그 두 명의 레이서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주인공과 뭐 이제 다른 주인공인데 그 두 명이 너무 다 매력적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나도 언젠가 뭔가를 한다면 이런 식의 서사를 되게 그려보고 싶다. 그렇죠. 주인공과 상대방인 사람 다 매력적으로. 근데 약간 그런 게 약간 투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럴 수 흑수저와 있겠네요. 백수저를 그려내는 과정이 네. 둘 다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네. 야, 김학민 PD 무섭다. 이걸 이렇게 풀어? 라고 생각했어요. 언더독은 보고 있으면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응원하고 싶은 욕망만큼 큰 게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주인공 켄신만큼 사랑받은 캐릭터가 켄신의 스승 히코 세이주로 네네네. 완성된 캐릭터, 비천어검류의 달인이죠. 네. 완성된 캐릭터예요. 근데 완성된 캐릭터만이 줄 수 있는 안심하고 즐기는 쾌락이 있어요. 독자들은 히코 세이지로가 나오면 이길 거야라고 알고 보고 이겼을 때 확인받는 쾌락이 있어요. 근데 이 백수저들은 우리 시청자들이 살면서 최연소 셰프 잘하지, 뭐 이 셰프 유명하지 인정받았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직접 이 프로 안에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역시 야, 중식의 대가는 다르구나. 내가 인정하고 있던 사람의 권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느낌? 근데 그걸 언더독이 해주고 있는 거죠. 약간 오히려- 먼치킨들한테서 느끼는 약간 안도감 같은 네. 거예요, 약간? 그렇죠. 네. 먼치킨은 마음의 부담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볼 수 있게 그쵸. 훨씬 더 친절한 네, 서사를 네, 주잖아요. 네, 네. 안심하고 보세요. 당신 짧은 시간 남아서 이거 보는 거 아는데 거기에서 굉장한 고난의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많은 경연대회나 프로그램에서 이 구도를 차용해 갈 거라는 예언을 좀 해봅니다. 이런 구도가 흑백요리사 이후에 꽤나 많이 레퍼런스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PD님들 중에서 스타 PD로 우뚝 서신 분들을 보면 항상 업계에 레퍼런스를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정종현 PD님, 나강수 PD님, 김태 PD님 다 수많은 업계에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한 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굴 좋다. 보내려고. 누굴 나락으로 보내려고 지금. 어차피 네 인생이고 난 띄워주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비주얼 쇼크 중에 하나가 눈을 가리고 먹여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미리 해보신 건가요? 제작진이?
당연히 해봤어요. 네, 오. 당연히 해봤고 심지어 그 안대 재질까지도 되게 고민해서 한 3종류에서 4종류를 놓고선 테스트를 해봤고 슬쩍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옛날에 뭐 자토이치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멋있는 느낌의 약간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걸 왜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됐냐 약간 뭐 또 블라인드로서의 어떤 진짜 최종 완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화제도 됐고 인정도 받았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뭐야? 프로그램에서 가장 센 장면이 뭘까? 어.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그 생각은 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이제 터질 것 같은 장면은 뭘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아직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그냥 구상만 하고 장치를 넣고 촬영 전 단계에서 그냥 그 장면을 항상 떠올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그냥 블라인드가 아니라 그냥 안대를 쓰고 블라인드를 해보자라는 네.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았죠. 왜냐면 요리라는 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도 보통은 누가 있는지 모르는 정도의 블라인드가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플레이팅도 보고 요리의 네. 만듦새도 보는 게 보통이니까. 그게 요리를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예 눈을 가리고 아예 요리를 아예 안 보고 먹는다고? 네. 그럼 이게 일종의 심사위원 차력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추측하고 맞추는 게스하는 쇼가 아니니까. 지금 먹은 게 뭔지를 맞춰봐라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밀고 가자라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너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썸네일로 뽑았을 때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안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 썸네일. 그 썸네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백종원 선생님인데 네. 눈을 가렸는데 네. 먹여주고 있어 누가. 네. 백종원의 50가지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해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싱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가리고 나왔으니까 이름이 까지는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이 저는 에너지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네. 그 명명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 그거는 이제 가수들이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그 이름을 그렇죠. 밝히게 되거든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니다. 네. 근데 이제 흑백요리사는 그게 이름을 까는 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이미 봤던 거고 네네. 여기서는 그 장면이다. 딱 두 장면인데 그 장면과 하늘에서 두부가 내려오는 장면. 진짜 셌죠. 예, 저는 그 두 장면은 제일 임팩트가 있게 세 장면이구나. 또 하나 뭔데요? 백수저가 리프트 타고 올라가. 네네네. 네. 세 개죠. 네. 그래서 그 장면만은 가장 임팩트가 있게 만들고 싶었고. 에너지. 네. 웹툰 쪽에서는 킬링컷 혹은 킬링씬이라 부르는 게 있어요. 스크롤 쫙 내렸을 때 스크롤을 멈추게 만드는 그 회차에서. 네. 아. 그래서 원래 웹툰에서는 의도적으로 스크롤을 한 번은 멈추게 해야 돼.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멈추고 있다면 문제야. 그거거든요. 많이 멈추면 가독성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멈추면 안 되죠. 저희 그죠, 안 무조건 되죠.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만 네. 기억에 남아야 네. 되잖아요. 저도 참 오래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자면 저희는 미리 만든 지도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텐션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빌드업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멀리 가도록 이야기를 짜요. 근데 발견해야 되는 세계에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뒤로 갈수록 서사의 텐션, 에너지라는 것이 떨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위험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스크립트 분야에서는 네. 서사라는 게 점점 이제 밀도가 올라가고 긴장감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걷잡을 수 없어지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서바이벌이 동일해요. 관심도가 떨어져요. 보통. 네네. 후반으로 갈수록 어쩔 수 없어요. 피지컬도 마찬가지고 저희 프로도 예를 들면 처음에 되게 화제몰이를 했던 최강록 셰프님이 이제 탈락하시고 나서부터는 네네네. 이탈자들도 막 생겨나고 막 이런 게 그렇죠. 댓글로도 드러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응원했던 캐릭터가 떨어지게 되면은 맞아요. 이 리얼의 영역이니까 이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 사람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탈락할 때마다 손실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어져 나갈 때마다 시청층이 떨어져 나가는 건 서바이벌에서 어쩔 수 없고 없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거의 어떤 룰로서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의견들이 많긴 했죠. 개인전을 더 보고 싶었다. 네네. 뭐 1대1 대결 이런 거를 더 가져가지.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더 보고 싶은데 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도 어쨌든 어떤 점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지 모르니까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점을 분명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아마 시즌2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진짜 이게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 연관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서사의 밀도나 이런 것들 캐릭터들이 빠지게 되는 거를 이 룰로서 벌충하려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네. 밀도를 올리고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등장인물들의 진액을 뽑기 위해서 더 센 압력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 압력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들의 경쟁 구도란 말이죠. 근데 등장인물이 나가. 그러면 압력이 약해져요. 그럼 뭘로 이 압력을 다시 올릴까? 여기서 구조나 장치를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고충이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대중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걸 봐주시는 분들과 어쩔 수 없는 짝사랑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 느껴져요.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큰데 한번 보여주고 나면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짚었구나,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겠구나라는 배움이 끝없이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담아야지라는 노력의 반복인데 근데 대중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의 반응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배움들이 있기 때문에 짝사랑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모든 반응들이 저희는 진짜로 다 소중하고 진짜로 그렇죠. 예, 왜 그런 반응들 하시는지 너무 잘 알겠어서 이 쇼를 만드는 이유니까. 그렇죠, 그분들 반응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잘 귀담아 듣고 다음에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게 진짜 모든 반응이 다 옳다고 진짜로 그렇죠. 생각해요, 진짜 그거. 그래서 잘 듣고 다음번에는 네. 더 사랑받을 수 있게 잘 만들어야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출연자가 진짜 많았잖아요. 100명의 출연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의 요리는 잘 편집되어서 등장하고 기억되는 장면으로 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되기도 합니다. 100명 다 보여주면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의사결정의 기준? 이 장면은 어쩔 수 없이 빼야겠다, 이거는 남기고 싶다, 그 기준들이 좀 있었나요? 이거는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옛날에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민아, 재미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전형적인 선배의 멘트네요. 아주 답을 정해놓고 지금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거. 전형적인 재미라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 저의 답이 있는데 네. 선배의 답이 궁금하네요. 되게 되게 귀염성 없는 후배죠. 어. 네. 그래서 재미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예능에서 이제 이것도 전형적인 선배네요. 두 가지가 있어. 있다. 네. 매기수 던지셨을 거예요, 그 질문. 그렇죠. 첫 번째는 진짜 그 자체로 웃긴 거. 네. 네, 그러니까 예능이니까. 그죠. 네, 그 자체로 이제 빵 터지고 뭔가 웃기는 포인트. 웃기는 건 그 재미있는 거야. 기안84 제 사랑하는 동생 기안이가 언제나 그런 경험을 선사하죠. 그냥 보고 있으면 웃겨요.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르고 있던 거를 알려주는 거. 네, 그런 데서 재미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장면을 편집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이 장면이 웃긴가? 혹은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남기고 네네. 아니면 덜어내는 게 편집이야. 이런 얘기를 불현듯 떠올렸는데 그 선배가 그 기준을 가지고 쭉 하셨군요. 그런가 봐요. 재미의 기준은 뭐세요? 저요? 네. 저는 몰입하게 만드는 모든 방향의 선택을 재미를 위한 방향이라고 믿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몰입을 깨는 모든 것을 피하자가 저의 주의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그걸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이 편집에서는 어떤 라인 위주로 끌고 가느냐 스토리 라인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인을 잘 잡는 PD가 편집을 잘하는 PD고 네네. 어떤 라인을 잘 살릴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라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대결에는 그 라인을 잘 잡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네. 그게 몰입을 시켜주는 라인을 잘 뽑아내는 건 당연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은 네.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가 보통 있어요. 건너뛰기가 뜨는 지점. 오프닝 건너뛰기가 뜨는 지점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흑백 요리사는 없어요. 그 타이틀 시퀀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네. 필요가 없으니까. 오. 어차피 넘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혹은 약간 뭐 PD 이름도 넣고 싶고 네. 3D 막 이런 화려한 CG도 보여주고 싶고 다 돈 주고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는 원래 제 전작에서는 그 타이틀 시퀀스가 심지어 3개였어요. 그렇죠. 다양했죠. 그 테이크원이란 프로였는데 망했지만 그 망한 이유가 저는 그거에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전 되게 왜냐면은- 의미 있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네. 테이크원 같은 프로는 가수들한테 이제 공연이 지금부터 시작하기 앞으로 몇 시간 남았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타이머 시계를 주거든요. 네네네. 그 시계가 심지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네. T 모양 시계 하나, A 모양 시계 하나, K 모양 시계 하나 이렇게 해서 철자를 다 따서 T, A, K, E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줬어요 가수들한테. 그 T자 모양을 받은 가수의 이야기는 T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네.
K라는 부제는 코리아, 네. 뭐 파이오니어 막 이런 부제를 달아서 세계관을 만든 거죠. 저 나름의 유니버스 막 이런 걸. 야망 넘쳤어요. 그 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3D CG로 해가지고 탁 담아낸 거 2개째, 그리고 3개째는 또 조수미 쌤 특별판으로 오프닝 시퀀스를 또 넣었어요. 네네네. 오프닝 건너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3포인트가 원 없이 있는 했네요. 정도? 네. 근데 망하고 나서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사상 최악의 스코어거든요. 아, 그래요? 테이크원이. 이것도 드라마네요. 흑백 요리사로 완전 석권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전작 이야기. 최하의 기록이었다. 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뽕에 차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뽕. 넷플릭스 뽕. 아. 넷뽕. 넷플릭스 프로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 또 차요? 넷플릭스야 나. 네이버 웹툰 뽕도 있거든요. 아, 맞네요. 네이버 웹툰 처음 데뷔하면 약간 뽕이 차요. 맞아. 나 네이버야. 이거 나야 네이버. 이런 그런 거죠. 게 좀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나야 네이버, 나야 넷플릭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네이버 웹툰 연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웹툰 연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죠. 아, 14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저도 나의 넷플릭스 딱 이런 어. 느낌으로 딱 이제 있었는데 이제 와서 느끼건데 그 흑백 요리사를 할 때는 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디테일을 위한 디테일, 그러니까 업계 선수들은 알아주겠지 네네. 하면서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세계관. 아, 그러니까 막 마블 보면은 막 이제 그죠, 화려한 그죠. 세계관, 그래 나도 이런 세계관 만들어야지. 그래서 T는 이런 뜻이고 A는 다 쓸데기 없다. 네. 결국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은 거기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디테일을 뽑아내면 오히려 뽑아내지. 네. 그 디테일이 생겨나는 거지. 내가 약간 일부러 디테일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나를 그냥 내 자기 만족이다. 네네네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 중에서 짧게 쓸 시간이 없어 길게 쓰는 걸 용서해라. 유명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릴 줄 알아서 맞아요. 짧아지잖아요. 근데 그 짧은 한 문장을 남기는데 많은 시간이 들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의미 없고 제일 중요한 것만 남길 거야. 그러니까 약간 흑백 요리사의 편집 기준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편집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버리는 건 거. 네네네. 네, 그냥 필요 없는 건 버리자. 그냥 필요 있는 것만 남기자. 네네. 타이틀 필요 없어. 없어도 돼.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연출 김학민은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화 넘기기 직전에 거기까지 딱 나와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적어도 스튜디오 슬램 우리 회사는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죠. 회사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게 약간 스튜디오 슬램이긴 해요. 맞아요. 실제로. 제목이 그거 딱 쓰잖아요. 네. 그리고 재수없게 약간 리모컨이 옆에 멀리 있었던 사람만 재수없게 제 이름을 보는 거죠. 약간. 두 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더 재수 없는 사람은 저희 대표님 이름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우리 회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스튜디오 슬램 네네네. 하고선 리모컨이 옆에 없었던 불우한 사람들에게만 우리 이름을 보여주고. 아, 근데 그 정도. 뭐 딱 근데 뭐. 자기 이름은 보여줘야죠. 근데 뭐 저희만 만든 건 아니고 네네네. 진짜 스튜디오 슬램 다 같이 만든 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혼자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름답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나 그렇게 이제 받으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옛날 텐션이 나왔어요. 이제 원래 관계처럼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 그 전작들은 어떤 건 TV에서 방영이 되고 어떤 건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는데 발표되는 플랫폼에 따라서 공략하는 포인트나 편집의 방향, 성격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까? 제가 근 몇 년 내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신문물, 이제 유튜브 PD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제도권에서 쭉 편집을 도제식으로 배워와서 진짜 편집이란 거는 편집점이 눈에 안 보이게 물 흐르듯이 편집을 하는 게 편집이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호흡이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배워요, 저희는. 이제. 이 컷은 보통 최소한 뭐 2초 20프레임은 가져와야 돼. 그 정도로? 뭐 이런 식의 호흡이랄까? 그리고 어디서는 호흡을 더 이렇게 줘.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면서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유튜브 편집을 처음 이제 후배들 데리고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유튜브 이제 편집을 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밭은 호흡, 자막이 막 이만큼 달려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 한 컷, 자막이 달린 한 컷을 읽으려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2초 10프레임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2초는 봐줘야 이 보통 14글자 이하의 자막을 읽을 수 있다. 네네. 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막이 막 진짜 이만큼 있는데, 거의 보험 약관처럼 자막이 있어요. 그렇죠. 랩하고 근데 있죠. 1초도 안 되게 넘어가고요. 다 잘라내서 심지어 그걸 또 1.5배로 보죠, 사람들. 그 걔가 이제 선배 미를 발휘할 시간이니까, 얘야 호흡이란 건 말이야, 이거 그러면 안 돼.
우리 이 대화의 결과를 알고 있죠. 그렇죠. 선배가 틀렸죠. 네. 그 후배 한 말이 멈추면 되잖아요. 자막을 읽으려면 멈춰놓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 시점이 제도권 PD와 네. 이 지점이 다른 지점의 출발인 것 같아요. 편집이. 그러니까 방송은 여전히 그 2초를 지켜야 하고 맞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자막의 길이를 줄여야 되고 자막 크기는 심지어 더 커지고 있어요. 점점. 네. 이제 더 중장년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튜브나 OTT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송출의 세계에서 재생의 시대로 넘어와서 송출의 주체는 거기 있는데 네. 재생의 주체는 나잖아요. 네. 그걸 위해 모든 문법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멈춰놓고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방송은 어쨌든 주어진 거를 쭉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건 뒤로 박아놓죠. 네네네, 그죠, 그죠. 근데 OTT 같은 경우는 어차피 뒤로 박아봤자 그럼 뒤로 돌려서 그거부터 보면 되니까 네. 숨길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드리는 그런 식의 편집일 수밖에 없으니 혹자들은 이 편집이 되게 방송처럼 질질 끌지 않아서 좋다라는 네.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막 영리하고 막 방송은 뭐 별로 하찮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인 거죠. 그냥. 다른 생태계인 거죠. 음. 방송은 그렇게 해서 송출로 길게 가져가서 시청률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편집을 유지하는 거고 그분들도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편집적으로는 좀 있더라. 네. 사실은 뭐 새로운 형식이 등장했을 때 그 항민 PD님 말씀처럼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네. 빨리 그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중요했던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웹툰으로 건너왔을 때 기존의 만화를 오래 그리시던 분들은 대생, 구도, 그렇죠. 이 이미지적인 완성도가 되게 중요했던 반면 이 웹툰을 좀 그려보면 우리들은 모두 바로 알았습니다. 독자들은 사실 그 부분이 없어도 몰입하는 걸 발견한 거죠.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맞아요. 그것부터 챙기자고 고민이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법이 네, 바뀌었거든요. 네. 그 똑같은 지점인데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네네.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 촬영이 시작 전에도 저는 느꼈던 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헤드룸을 맞춘단 말이죠. 아, 네, 그죠. 작가님 이게 헤드룸 어디 맞추고 막 이제 제가 옆으로 좀 이동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흑백 요리사는 그런 거 1도 신경 안 써요. 안 중요해요. 오. 심지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서 그림자 줬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옛날 방송이었으면 진짜 플랫하게 조명 다 맞춰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림자 안 지게. 네. 저는 솔직히 요즘 콘텐츠로 갈수록 제가 뭐 여기 앉으면 어떻고 뭐 여기 앉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투샷이 뭐 이렇게 가깝게 해도 물론 그런 건 있죠. 편집할 때 조금 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있어야 이제 원샷이 딱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렇구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있다 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이제 다음 촬영부터 막 대충 찍는 거 아니야, 나? 그렇죠. 근데 대충 저는 그냥 막 조명 안 넣고 막. 저는 대충 찍어도 된다는 저도 사실은 뭐 점점 그런 추세가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야기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를테면 뭐 되게 딥한 얘기지만 자막도 저희는 원래 방송인들은 여기서 했더니 심사 종료라는 자막이 10분대에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50분대에 심사 종료라는 자막이 또 나온다면 네네네. 이 심사 종료 자막 폰트를 똑같이 써야 돼요. 아하, 위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법칙이에요. 네네네네. 그런데 저희는 달라요. 대충 그냥,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대충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대충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나는 있다. 그걸 발견했지만 귀찮아서 안 바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게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를 저희 프로도 잘 찾아보시면 다른 종류 폰트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진짜 못 발견한 게 아니라 다 알았지만 진짜로. 귀찮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더 진짜라고. 진짜라고. 웃지 말고 진짜라고. 아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부러 놔둔 것도 있어요. 과연 이거를 일부러 시청자들이 심지어? 어떻게 볼까가 너무 좀 궁금했어요. 이거를 선수들만 보는 거긴 하지만 그죠. 과연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볼까? 근데 맞아요.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 네. 얘기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 왜냐면은 이건 업체 사람들의 선수들의 관점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막이 있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웃긴 건 뭐냐면 제 아내가 굉장히 아이돌 서바이벌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거에 완전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수의 관점에서 보니까 막 다 보이는 거죠. 막 말이 중간에 튀고 막 네네네. 오디오 노래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되게 촉박하게 진행되는 오디션이었거든요. 지식의 저주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식의 저죠. 아무튼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자막이 없어졌어요. 기겁했겠네요. 미쳤다 이거. 셰프 나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PD 나와. PD 나와? 근데 저희 아내는 몰라요. 야, 이게 또 깨달음의 순간이네요. 모른다고, 이걸?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중간에 한 15분 동안 자막이 없었는데 자막이 없어. 그랬더니 자막이 없었어? 야, 이거 약간 심리학 실험 같네요.
뒤에 지나갔던 고릴라. 검은 고릴라 반일 고릴라가 있었어?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또 한 번 느낀 거는 진짜 그냥 대세에 지장 없는 것이라는 것이 맞아요. 있다. 제 진짜. 입버릇이에요. 네. 대세에 지장 없다. 근데 그 대세를 이 책임자에 갈수록 네. 말은 그렇게 해요.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냥 가자 해놓고 뭘 가져왔어요. 결과는. 그러면 다 대세야. 전부 대세야. 기울기만 조금 이렇게 크기만 한 10% 정도만 진짜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아래에서 해줘야 돼요. 대세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대세야. 그 대세가 점점 내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대세는 되게 크거든요. 그 대세에 벗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약간 많이 깨닫는 게 흑백 요리사.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나와 맞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있는 거야. 맞아요. 두 개가 싸우는 거야. 정확합니다. 근데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대세 지장 없다가 이기고요. 내가 위로 올라가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가 엄청 세져요. 맞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헤드룸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진짜 영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또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야, 기본기가 되신 분들. 기본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네. 이를테면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하고 커트가 안 튀게 그 다음 커트는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위치 관계를 맞춰서. 네, 왜냐면 이게 180도 법칙도 하고 그렇죠. 막 온갖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갈수록 저는 물론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법칙을 우리가 과연 그 법칙조차도 결국 누가 어느 순간 만든 그렇죠. 거에 불과한 건데 맞아요. 지켜야 할까? 요즘 시대에? 일종의 그 자유를 얻으신 느낌이군요. 흑백 요리사가 나에게 자유를 줬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시청자분들보다도 업계 관계자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좋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세상이 변하니까. 보는 사람이 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흑백 요리사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할까라는 심플한 질문. 너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줄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망하지 않고 시즌 2나 하면 되게 다행이다라고 접근을 물론 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 결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늘이 내리는 거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공부의 마음이죠. 그쵸.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인데 첫 주 반응이 딱 나왔을 때 약간 세상이 우리를 상대로 몰카를 하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어디를 만족시킨 거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게 그거를 제가 법칙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래서 이걸 좋아해줬지? 이런 거를 알면은 저도 이제 이걸로 또 시즌 2도 그 노하우대로 만들고 네네네. 그럼 또 성공하고 시즌 3, 시즌 14까지 가고 쭉쭉 갈 텐데 모르겠어요 사실. 네네. 뭐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은 이게 되게 솔직하면서도 공감 가는 대답이었던 게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시장에 먹힌 이유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재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도 지금 부정하진 않지만 동시에 내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늘 통하는 하나의 비법을 원할 수는 없다. 그거는 아마추어들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지키면 성공할 거야 같은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오히려 장인과는 멀어진다는 느낌. 맞아요. 전 방금 하신 말씀에서 그 부분이 키워드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어느 부분이 체화가 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시장의 흐름, 호흡과 내가 점점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 지점이 어디였는지 저도 궁금하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힌트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은 늘 해오셨던 것 같고 그걸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힘을 뺀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체험 이 셰프들을 모아놓고 시청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에 그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런 걸로 하시죠. 그런 걸로 합시다.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합시다. 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작가로서 인터뷰 당할 때 정말 받기 싫은 질문이었는데 네. 인터뷰 어가 되니까 던지게 되네요, 약간.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 작가님 웹툰이란 뭘까요? 이런 거거든요. 김학민 PD에게 있어서 쇼란 뭡니까? 쇼라는 거는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냥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기획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제일 센 장면이 뭘까? 에너지가 제일 센 지점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제 마음을 울리면은 거기서 기획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 쇼에서 필요한 건 그 에너지다. 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던 에너지의 한순간. 네. 그 한순간이 딱 떠오르면은 거기서 기획이 발전해서 뭐 테이크원 같은 것도 그래서 만들어졌던 네네네네. 거고. 결국엔 그 장면이 있냐 없냐. 네. 네. 재밌네요. 이렇게 언어로 정리하는 거는 전 되게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 장면을 뭘 주고 싶냐가 항상 기획의 시작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사실 그 장면만 연출하고 나면은 아 됐어 약간 이런 생각도 생기거든요. 하일권 작가 아시죠? 아 네네네. 웹툰 작가 중에 유명한 하일권 작가님이 꼭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릴 때까지 되게 재밌대요. 근데 옛날에 막 두근두근 거려 같은 웹툰은 네. 너무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 네. 1화 마지막에 나와요. 그 뒤부터 지옥인 거야. 근데 저는 10년 연재했는데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오. 버티게 되는 거죠. 멋있다. 예, 그건 좀 좋은 것 같네요.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근데 방송은 또 초반에 잡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매출을 포기한 거예요. 억울하면 웹툰 그리든가. 팀이랑 작업할 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지금 제가 팀으로 웹툰을 만들 때는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오늘의 촬영은 생각보다 길었는데 네네. 오늘 저와의 대화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첫 손님이니까. 첫 손님으로 일단 불러주신 게 다시 한번 너무 진짜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사실 솔직히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맙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첫 손님이니까 그래도 많이 진짜 고민하셨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실제로 고맙다. 그렇죠. 네. 지인 중에 스타가 나왔다. 내가 이거 기도가 통했다. 나이스 뭐 이런 게 있었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도 항상 약간 저의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불러주셨을 때 저도 진짜 재밌겠다. 진짜 같이 이렇게 스토리로 수다 떨고 콘텐츠로 수다 떠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시간을 안 내주셔서 그렇지. 아니에요. 제가 안지 17년, 18년 됐나요, 저희가? 진짜 바빴잖아요, 피디님도. 네, 근데 17년 만에 저한테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두며 아닙니다. 성공하니까 연락을 먼저 했다라는 아닙니다. 인성 논란, 놀라시면 안 돼요. 인성 논란 박아주시고요. 약간 야, 진짜 아무튼 큰일 났다, 나. 망했다. 그러나 너무 감사했다. 저로서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모닥불가에 와주신 많은 스토리 캠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스토리 캠프 첫 게스트 초대석 김학민 PD와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